안녕하십니까. 2010년 9월경에 마틴 자크라고 하는 작가가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조선한 바 있습니다. 이 책은 중국이 여러 가지로 뻗어나는 상황에서 또 미국으로부터 한 해에 수백조 원씩 흑자를 보는 상황에서 이 책을 조술했기 때문에 이 저자는 중국이 지원이 될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책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트럼프와 또 시진핑 간의 그런 무역 전쟁이 있고 코로나 발생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불투명 현상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그 많은 정치인들에게 이 책은 상당히 복음과 같은 그런 서적이었을 것입니다. 중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중국은 중화사상, 자기들이 가장 월등하고 우월하며 문화와 세계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중화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을 오랑캐니 또는 야만적이니 하면서 무시하면서 수시로 침략하고 이권을 챙긴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말이죠.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그 책봉과 조공이라는 그 두 가지로 대표되는 압박이 있었는데요. 조공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그 금과 은 또 인삼, 명주 이런 진귀한 물품들을 중국에 매년 10월에 상납해야만 했습니다. 또 책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왕실의 어떤 신분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이것을 중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하게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약소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차피 이 세계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정거리 법칙이 된다고 가정할 때 정거리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에 운영된다고 볼 때 우리는 억울하고 불하지만은 참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공 문화에 대해서. 그러나 중국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인간 조공을 원했습니다. 인간 조공, 즉 공녀, 처녀를 바치라는 그 공녀의 압박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 충렬왕 때부터 공민왕 때까지 1275년부터 1355년까지 약 80년 동안 44차례에 걸쳐서 140명이라고 하는 공녀를 바쳤습니다. 원나라에 바친 것이죠. 그런데 그 비공식적인 통계까지 합하면 모두 한 2,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000명.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2,000명. 2,000명의 공녀가 잡혀갈 때 그 부모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과 친척들은 몇 날 며칠이고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대개 처첩으로 가거나 아니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길거리에서 성매매를 하는 그런 여성으로 전락하고 말고 먼 나라 이국 땅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고려에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조선시대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1408년부터 1430년까지 약 20년 동안 또 명나라에 의해서 그 조공을 말하자면 처녀 조공, 공녀를 바치게 되었는데요. 이때도 한 140여 명. 그러나 그 비교공식적인 그 통계까지 합하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어차피 이 공녀들을 바치게 되었는데요. 일단 공녀로 차출되면은 어떻습니까? 의정부로 보내지고 의정부에서 다시
명나라의 그런 그 사신이 최종 심사를 해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일단 공녀로 차출되면은 어떻습니까? 공녀 자신들이 어린 소녀지만은 13세에서 16세까지의 그 대상이 되는 그 공녀들은 그 어린 소녀 공녀들은 공포와 분노와 수치감으로 어떻습니까? 자해행위를 하거나 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부족하면 그 명나라의 사신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관찰사 합세해서 수령이라든지 품관, 향리, 양반 이런 사람들의 가정을 수색하고 또 숨겨진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처벌을 함으로써 그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출해 갔던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자면 그 물질적인 곡물 그것도 억울하고 불안데 인간 곡물, 인간 조공을 바쳐야만 되는 우리의 현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청나라는 이보다 한술 더 떴습니다. 그러니까 1637년 1월 30일 인조가 지금 서울의 송파구 삼전로에서 항복식을 마친 다음에 아주 정말 비참한 항복식이었습니다. 삼계구호도라고 하는 항복식. 이마가 찢어서 피가 흘리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치와 항복문서를 전달하면서도 여러 가지 그 수치를 당한 인조가 이러한 항복식을 끝내고 그 다음에 60만 명, 한 50만 명에서 60만 명 되는 포로들을 굴비역들이 잡아갔습니다. 이 중에 반절 30만 명 가량이 여자였습니다. 이들이 무슨 노스페이스라는 방한복을 입었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방화를 신었겠습니까? 잘해봐야 집신이죠. 이들은 가다가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얼어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심양, 그 당시 청나라의 수도 심양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자마자 그 청나라의 그 여주인들에 의해서 뜨거운 물세를 받기도 하고 맞아 죽기도 하고 이러한 그 순환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이들이 병들고 쓸모가 없어지면 그 용도 폐기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환양녀, 고향에 다시 돌아왔다 해서 환향녀. 그런데 그 당시에 사대부 집안들은 어땠습니까? 체면 문화 때문에 이들을 갖다가 환양년 이렇게 비하시켜서 이들이 오도 갈 때도 없었습니다. 길거리에서 헤매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다 이 중국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화입니다. 이들은 중국인들은 말이죠. 이 처음에 이 인질을 잡아갈 때도 다 계산이 있었습니다. 사대부 집안의 부인이나 딸들, 양반집의 부인이나 딸들을 1차적으로 데려갔던 것입니다. 왜냐? 나중에 그 몸값을 받으려는 그런 계산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50냥, 은 50냥 정도면 가능했던 몸값이 비공식 루트로는 1500냥까지 바쳐야만 되는 그러한 그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들은 말이죠. 국제 인신매매단이죠. 청나라는 국제 인신매매단의 원조입니다. 국제 성매매단의 원조입니다. 2017년 4월 17일에 시진핑이와 트럼프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회담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진핑이가 Korea used to be part of China 이따위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한반도가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것이죠. 아직도 이 중국인들 마음속에는 한반도가
자기들의 속국이다. 그런 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그 사드 배치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주권을 무시하면서 협박하고 보복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역시 중국은 옛날의 그런 사고방식을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에 대해서 물론 현대 사회는 경제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과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국에 대해서 자발적인 항복자 이거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자발적인 항복자 스스로 기어들어가는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스스로 기어들어가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돈과 그런 것을 돈만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발적인 항복자가 되어서 중국의 과거 같은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 G1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섬뜩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중국이 G1이 될 경우에, 중국이 세계의 경찰이 될 경우에 중국이 뻔합니다. 옛날에 가졌던 그 버릇 어디 가겠습니까? 조공과 책보의 문화, 조공과 책보의 문화가 생각납니다.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중국인들의 문화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